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가 어제 이렇게 또 이 인스타그램이랑 뭐 페이스북을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뜨는 거예요. 네, 이 배우 김수미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일용 어머니라고도 하는 한국 배우 네, 이 김수미 씨가 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어제 심정지를 이렇게 또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또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더라고요. 75세라고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한 달 전쯤부터 좀 이제 건강 이상설이 조금 있었었다고 합니다. 무슨 홈쇼핑에 나가셔서 이렇게 뭐 촬영을 하는데 힘이 굉장히 없고 뭐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아드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던데, 김수미 씨께서 최근 들어가지고 뭐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건강이 안 좋았대요. 안 좋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진짜 어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이제 뉴스, 이제 한국 뉴스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것들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미국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도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는 뉴스는 지금 대선 소식에 대한 뉴스가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며칠 전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또 일을 했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존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트럼프는 이 독재자이다. 뭐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파시스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어느 권한까지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이제 모두 이용을 해가지고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트럼프랑 같이 일을 했었던 트럼프 일기 때 일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한 13명이 나와가지고 이 존 켈리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도 트럼프랑 이렇게 또 일을 해보니까 트럼프는 분명하다. 트럼프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파시스트면서 그러면서 이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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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ho's Hi, there? good afternoon. This is Tom calling for the Committee for Police Officers Defense. Hello? Yeah, who's this? Hello? Hello? Okay, no problem. Well, thank you. 이거 뭐 폴리스 디폴트멘트라고 하면서 요거 스캠이거든요. 이거는 사기 전화이기 때문에 이거 AI로 이렇게 또 돌려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요런 전화를 받으면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지가 알아서 끊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랑 지난 1기 때 같이 일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도 이 존 켈리랑 컨크를 한다. 우리도 이제 존 켈리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3분이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트럼프는 분명하다. 트럼프는 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할 것이 뭐 뻔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 트럼프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은 진짜 심각하게 이상해질 것이다. 이 독재 체제로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 트럼프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가 이 트럼프는 이제 절대 우리들은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이 이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이 미국의 대통령이 또다시 된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트럼프를 끝까지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의 인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조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올해는 트럼프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랑 같이 일했었던 사람들도 절반 이상은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나도 내가 이렇게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나도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뭐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제네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위험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장군들 같은 사람들이 나는 필요로 하다. 아니 그러면은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군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뭐 꽉 잡겠다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옛날에 뭐 한국의 군사 정권 시대도 아니고 이게 진짜 이 트럼프가 뭐를 이렇게 또 하려는 건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히틀러처럼 이 독재 체제를 이렇게 또 만들려고 군대를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짜증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트럼프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제 공화당 특히 공화당에서도 이제 원내대표 1위인자 있지 않습니까? 상원 의원장 맥코넬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이 무슨 뭐 책을 이렇게 또 써냈다고 하는데 이 맥코넬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트럼프의 지금 이 마가 그 움직임을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 정통적인 이 공화당의 이제 정신이랑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진짜 아주 그냥 천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공화당의 원내 대표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니 공화당에서도 조차 트럼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절대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뉴스는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뭐 카말라 해리스랑 뭐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지금 앞으로 뭐 2주도 남지가 않았는데 이거 미국 어떻게 될는지 진짜 짜증이 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전 투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전 투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미국에서 이 사전 투표의 열기가 어마무시하다라고 매일같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3천만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도 올해 들어가지고 역대 최고 치 찍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공화당에서나 이 민주당에서나 뭐 트럼프나 이 카말라 해리스나 나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사전 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나가셔가지고 우리를 찍어달라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전 투표 뭐 우편 투표 이런 것들은 사기다. 왜냐하면 거기서 민주당의 표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신이 이 지지율이 높은 거야. 그래서 아무리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사전투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또 말을 바꿔버리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니 이거는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번 대선 때에도 아니 그냥 공정하게 다 이루어진 건데 자신이 지니까 이거는 가짜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게 이번 트럼프가 행동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 프루브가 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이 자신이 조금만 유리하다고 하면은 그거 다 괜찮은 것 같아. 자신이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사기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올해 대통령 선거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또 뭐 가짜라고 하면서 그냥 쌩 난리를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걸린 그런 기소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그 기소권들을 전부 다 무효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돈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벌금이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올해 대통령이 꼭 되어야지만 이제 자신을 셀프 사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올해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기를 쓰고 그냥 쌩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이 뉴욕타임즈에서는 지금 이 카멀라 힐스나 그리고 이 트럼프나 동률이다. 48%씩 나왔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그냥 똑같이 나왔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카밀라 헬스가 뭐 5%, 6%대까지 이렇게 격차를 벌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동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지금 이 트럼프가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나가셔가지고 빨리 좀 찍으세요. 유권자분들은 빨리 나가셔가지고 사전투표, 뭐 우편 투표를 하시거나 뭐 직접 가서 이렇게 또 하시거나 빨리 사전투표 하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이 트럼프가 뭐 끝에 이렇게 뭐 치고 올라오는데 아마도 이게 뭐 작전 세력이 이렇게 붙은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트럼프가 이렇게 잘 따라잡을 수가 있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수많은 이런 뭐 여론조사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 지지율은 뭐 거의 동률이라고 해요. 동률이다 보니까 걱정이 큽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이 카밀라 헬스가 이제 CNN 이 타운홀 스타일로 이렇게 이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어제 이 CNN에서 트럼프랑 그리고 카밀라 헬스랑 이 대선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그거였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 저희 집 고양이 리오, 일로 와봐. 리오가 여기 있어요. 3층에 올라와서 여기 이렇게 심심하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제 방에 있었네요. 우와. 왜냐하면은 이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한이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뭐 발표회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는데 제 와이프가 이렇게 또 학교에 가가지고 이 고양이가 혼자 이렇게 또 심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CNN 원래는 이 2차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또 내빼지 않았습니까? 내빼다 보니까 어제는 이 타운홀 스타일로 이 카밀라 헬스 뭐 CNN에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차 이 인터뷰가 좀 별로였다. 라는 그런 리뷰들이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CNN 인터뷰어가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는데 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물어보고, 트럼프 뭐 패시스트 뭐 그런 뭐 독재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리고 뭐 카밀라 헬스한테도 뭐 어려웠던 점 뭐 없었더냐 뭐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좀 이제 횡설수설한 게 있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그냥 이 말 저 말 이렇게 뭐 그냥 횡설수설했대요. 말을 할 때 막 요점을 콕 집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횡설수설하면서 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그리고 뭐 쓸데없이 막 웃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웃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인터뷰는 좀 별로였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 카밀라 헬스 인기가 지금 막 삐까삐까 하거든요. 어이 깜짝, 리오야 깜짝 삐까삐까 하거든요. 삐까삐까 한데 지금 이 트럼프한테 지금 발리게 생겼는데, 카밀라 헬스 이번 이 인터뷰에서 좀 잘했어야 했는데 좀 걱정입니다. 지금 뭐 인터뷰도 이렇게 별로이게 이렇게 또 이 비판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진짜 자칫하다가는 트럼프한테 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카밀라 헬스가 조금 이렇게, 딸리고 있지 않습니까? 딸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슈퍼스타들이, 이 카밀라 헬스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해주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텍사스에서
비욘세가 나와가지고 카멜라 해리스 이렇게 또 유세하는데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욘세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또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조지아주 있지 않습니까? 조지아 주에서 카멜라 해리스랑 같이 이렇게 또 합동 유세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민주당에서 지금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똥줄을 타고 있어가지고 막 비난 엄청나게 해대고 막 인신공격 엄청나게 해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이니까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나 막 차이가 나는 거야. 뭐 5%, 6% 이렇게 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막 막말하고 막 쌩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또 똥줄이 타가지고 뭐 슈퍼스타들 뭐 다들 이렇게 또 부탁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 음마무시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전 대통령들까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 얘기를 유세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리오가 저기까지 올라갔어. 리오 거기서 뭐해? 리오야 거기 창가에 올라가 있노. 아이 깜짝아. 리오가 저기 창가까지 올라가서 아니 저기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저길 어떻게 점프했대? 이 고양이가 점프를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는 조금 이렇게 또 느긋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속이 지금 편한 거지. 지지율이 뭐 비슷해지면서 아니 5%대까지 이렇게 또 차이가 났다가 지금은 똑같아지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지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경합주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합주들은 오히려 뭐 자신이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이 설문조사들도 이 여론조사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뭐 자신의 정책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여유롭게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카멜라 해리스는 똥줄이 타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슈퍼스타들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진짜 지금 이 카멜라 해리스 엄청나게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 맞거든요. 맞는데 그런데 이 설문조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 대선 때 지지 않았습니까? 졌는데, 그런데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비슷비슷하다, 뭐 반 정도가 둘 다 이렇게 또 된다고 하니까, 반반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그러면서 또 여론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는 트럼프가 이 아리조나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합니다.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어제는 또 이색적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garbage can이다, 쓰레기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카멜라 해리스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비난을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가 일부러 국경을 열어줬다. 국경을 일부러 이렇게 또 열어주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크리미널들 있지 않습니까? 범죄인들이 아주 엄청나게 흉악한 흉악범들이 지금 뭐 미국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진짜 뭐 들어올 수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식기들이 섞여 들어 있긴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불법 이민자들이 전부 다 이 흉악범들이면서 지금 뭐 미국이 쓰레기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히스패닉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패닉들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웃긴 게 히스패닉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미국인이긴 미국인이죠. 미국인이긴 미국인이지만 그런데 자신은 뭐 엄마 아빠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이제 남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찍는 그런 히스패닉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나는 미국인이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어제 또 이례적으로 미국이 쓰레기통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흑인들이면 뭐 히스패닉들이면 라티노 계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거 바보들인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당연히 뭐 불법 이민자들은 잘못된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이게 이민자들을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좀 이제 몰아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또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이 블랙
이 흑인들이면 이 라티노 사람들이면 이렇게 뭐 지지를 트럼프한테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참 이게 트럼프가 뭐 당연히 불법 유민자들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은 맞기는 맞지만 막 이 멕시코에서 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멕시칸 사람들한테 좀 다 불법 유민자라는 식으로 이 라티노 계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그런 인식이 이렇게 또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 같은 게 또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여기 이 유세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못 하나 봐요. 어쨌든 간에 당연히 섞여 들어옵니다. 당연히 섞여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 아주 그냥 특정한 그 상황을 가지고 전체인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런 이 크리미널들은 다 속아내가지고 잡아들여야 하겠죠. 잡아들여야 하겠지만 그런데 그 특정한 몇 개 그 상황을 가지고 전체인 마냥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민자들이지 않습니까? 뭐 라티노나 흑인들이나 에이션 사람들은 백인들한테 인종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어. 아니 이거 크리미널들 아니냐? 아니 너네 이민자들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트럼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거 바보들인가? 좀 생각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 법무부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경고를 이렇게 또 날리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 너 지금 이렇게 또 유세 활동, 이 트럼프 유세 활동하는 거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으면서 추첨을 해가지고 100만 달러씩 이렇게 또 주고 있는데 그거 불법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조심해라. 경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또 한 명을 뽑아가지고 100만 달러를 지급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전부 다, 이게 사면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일론 머스크를 완전히 그냥 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제 벌써 얘기가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랑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전 세계를 구워 삶아 먹을지 벌써 다 이렇게 구상을 해놓은 것 같다고 해요. 팀월즈도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벌써, 지네들끼리 이렇게 또 해먹으려고, 벌써 이게 작전 모의를 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론 머스크는, 참 좋아하거든요. 테슬라도 좋아하고, 스페이스 X도 좋아하고, 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트럼프랑 붙어 먹으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이렇게 또 하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리오, 일로 와봐. 리오, 저 갔다 왔어? 저 갔다 왔어? 리오 보여드리자. 리오 여기 왔습니다. 저기 올라갔다 왔어요. 아이고, 왜? 여기 올라가면 안 돼. 여기 내려가. 심심하다고. 오늘은 여기서 놀아서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요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러시아 푸틴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랑 2년째 계속해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컨버세이션이 오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2년이랑 2년 동안 이 비밀 대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사적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나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푸틴이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도 부탁을 한 그런 이 보고서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푸틴이 일론 머스크한테 이 셀룰라일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탈링크를 이 대만 있는 쪽에다가 보내지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러시아랑 그리고 이 중국이랑 이렇게 또 같이 리오 안 돼. 같이 이렇게 붙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또 침공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우크라이나에다가 이 스탈링크 이렇게 또 보낸 것처럼 대만에다가 이렇게 또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보고서에는 그렇게도 나왔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실제로 이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이 푸틴이랑 이 비밀 대화를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푸틴이 일론 머스크랑 2022년도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었다. 통화를 그냥 해가지고 그냥 뭐 한 번 한 건데 그거 한 번 한 거 가지고 지금 이 선거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짓 뉴스이다. 라고 이렇게 러시아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오 안 돼. 안 돼. 리오 가짜 풀 뜯어 플라스틱 풀인데 먹으려고 하고 있어. 안 돼, 리오.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또 디스트랙션을 줘가지고 네, 죄송하고요. 리오가 아까 전에 가만히 있더니만 갑자기 돌아다녀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러시아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우리는 뭐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네, 이 러시아는 항상 자신이 조금 이렇게 또 불리하다고 하면은 거짓말을 그냥 뭐 밥 먹듯이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처럼. 얼마 전에도 북한군이 네, 이 러시아에 이렇게 또 간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지금 네, 이 파병을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뭐 북한군인데 이렇게 또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이렇게 또 믿지 않는 그런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번에도 실제로 진짜 푸틴이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통화를 실제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이렇게 뭐 조사를 뭐 보고서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또 나왔나 그랬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진짜 그런 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실제로 푸틴이랑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통화를 했다. 사적인 얘기까지 했다. 참, 네, 그렇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북한에서 이 러시아에다가 이제 파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파병을 이렇게 또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새로운 전쟁으로 이렇게 또 변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리오, 네, 말을 잘해요. 네, 이것도 북한 얘기 나오니까 리오가 이렇게 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북한이 이렇게 파병을 하다 보니까 지금 3차 대전으로도 이렇게 또 번질 수가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 러시아에서 우리는 북한군인데 이렇게 또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였어. 네, 실제로 이렇게 또 미국에서도 조차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떡해. 미국에서도 조차 이렇게 또 그 정황을 이렇게 또 포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정 사실화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도와주던 말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또 푸틴이 얘기를 이렇게 또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 것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러시아가 실제로 이 병력이 굉장히 딸리다 보니까 이렇게 제3나라에서까지 북한에서까지 이렇게 또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파병을 받은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북한이 이렇게 또 파병을 함으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또 받으려고 이렇게 또 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또 파병이 되게 되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또 싸우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도 이거 이 선을 넘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에서도 파병까지는 아니지만 뭐 도와줘가지고 북한 군인들을 먼저 이렇게 표적을 해가지고 이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원에서는 벌써 우리들의 이렇게 또 파병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북한 때문에 이 3차 대전으로도 이렇게 또 번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이 또 많이 들기도 하네요. 리오 나갈 거야? 네, 나가세요. 네, 리오 신나게 놀다가 나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베팅 사이트에 트럼프한테 베팅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이 트럼프의 베팅 어드가 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승률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갔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베팅 사이트에서는 이 트럼프가 60% 확률로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 같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해요. 그에 반해가지고 카밀라 해리스는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의 승률이 올라갔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이 해외 계좌 한 4곳에서
트럼프한테 집중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베팅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3천만 달러 정도가 베팅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오늘 뉴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 4개의 계좌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스에 있는 계좌에서 트럼프한테 어마무시하게 베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어느 이제 프랑스에 있는 인베스터라고 해요. 투자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는 나는 진짜로 트럼프가 올해는 이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이게 뭐 조작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조작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 프랑스에 있는 어느 이제 투자자가 진짜 트럼프가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투자를 정확히는 2,800만 달러를 투자를 그러니까 걸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가 이길 것을 걸었대요. 야, 진짜, 와, 2,800만 달러를 걸었다라는 것은, 와,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베팅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의 승률이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진짜 트럼프가 올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에 있는 이 미국인들 중에 한 60% 정도는 한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 일렉션, 이 대선이 끝난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가지고,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엄청난 바이올렌스가 이렇게 또 일어날 것 같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누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이올렌스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상반된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를 이렇게 엄청나게 따르는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트럼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또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번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을 이렇게 또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냥 생 난리를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미국을 진짜 이렇게 더럽혀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는지, 트럼프가 나온 뒤에,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실체가 이렇게 벗겨지다 보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이런 뭐 대선 소식 말고 또 이제 다른 뉴스 들어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워싱턴주, 시애틀의 근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애틀에서 이제 조금 떨어진 어느 이제 외곽 지역에서 여기에서 이 일가족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다. 이 총기 난사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5살짜리 아이가 거기에서 현장에서 용의자로 체포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법원 그런 이제 기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디테일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 1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이렇게 또 했대요. 우리 가족이 있는데 이 내 동생이 뭐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또 싸웠나, 야동을 이렇게 또 보다가 엄마랑 아빠랑 걸려가지고 싸우다가 내 동생이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5명이 다 죽고 이 15살짜리 아이만 있었는데, 그런데 경찰이 이 정황상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이 용의자로 이 15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또 잡아서 지금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얘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다 죽인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가족들 중에 아이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아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동생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이 여동생은 죽은 척을 하고 있다가 15살짜리 이제 오빠가 이제 없는 틈을 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뭐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살았다고 하네요. 살아나면서 그 여동생이 이렇게 또 한 증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5살짜리 아이가 이 부모님이랑 이 성적 때문에 다툼이 좀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가족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다 타살을 했다라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총기 소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가장 나쁜 일들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총기 규제가 좀 더 빡시게 들어가 가지고 뭐 집안에 이렇게 총기를 둔다고 하더라도 총기를 항상 잘 쓰지 못하도록 이제 자물쇠로 잠궈 두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맥도날드에서 이콜라이, 이 대장균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되게 되면서 쿼터 파운드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그 햄버거를 이렇게 또 먹은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뭐 50여 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 대장균에 이렇게 또 감염이 됐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뭐 한 70여 명 정도가 된대요. 어쨌든 간에 쿼터 파운드가 왜 대장균이 이렇게 또 있었는지 이렇게 또 보니까 이 양파 있지 않습니까? 이 양파에서 이 대장균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파는 이 테일러 팜이라고 하는 곳에서 납품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양파가 캘리포니아산 양파래요. 캘리포니아에서 양파 자주 사다 먹는데, 참 이 양파도 껍질만 까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껍질을 까고 잘 씻어서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맥도날드에서는 그 양파를 모두 다 폐기 처분하고 양파를 다 이렇게 또 빼버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라 뭐 버거킹이나 뭐 KFC나 뭐 수많은 다른 이 패스트푸드 업체들에서도 양파를 지금 빼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하다가 이 테일러팜에서 이렇게 또 제공이 된 뭐 테일러팜뿐만이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이 양파들을 이렇게 또 넣다가 이게 또 이제 대장균 때문에 또 큰일 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번지다 보니까 양파를 지금 다들 이렇게 또 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네바다에 있는 이 리튬 광산 있지 않습니까? 리튬 광산을 이렇게 허가를 이렇게 또 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원래는 좀 뭐 친환경 이렇게 또 하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또 지향을 하면서 뭐 와일드 라이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야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해치지 않는 거로 이렇게 또 지향을 하면서 광산 같은 것들은 이렇게 또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그런 이제 정치가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국이랑 무역 정제가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리튬, 이 희귀 광물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미국에서 리튬 같은 거 캐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바다에 있는 이 리튬 광산에 이렇게 또 허가를 해준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미국 내에서 좀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캐내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이 알칸소에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리튬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전 세계의 이 리튬 그 충족량을 다 이렇게 또 채우고도 남는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오일 같은 거 이렇게 또 빼 올리고, 뭐 리튬 같은 거 이렇게 또 캐내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계속 이 세계 최고 강자 위치를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진짜 사기 맵인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자원 물자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지금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S&P 500은 한 0.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 정도 좀 많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완화를 하게 되면서 이 나스닥이 이렇게 또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은 또 이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ARM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제 설계 그 라이센스를 이렇게 또 해주는 이 라이센스를 이렇게 또 파는 이 ARM에서 퀄컴에다가 준 라이센스를 60일 내에 우리 이제 라이센스 이제 종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퀄컴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퀄컴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새로운 이 새로운 칩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이 퀄컴에서 나온 무슨 뭐 오리온 칩인가, 그리고 스냅드래곤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세대 이 핸드폰에 들어갈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들어갈 칩이라고 하는데,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A18 프로인가? 예, 맞아요. 이 A18 프로, 이 애플 칩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왔대요. 네, 전력도 굉장히 조금 먹고, 네, 성능은 더 좋고, 네,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한 칩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네, 며칠 전에 네, 엄청나게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네, 퀄컴이 계속 이렇게 또 잘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ARM이랑 이 라이센스 부분에서 좀 많은 이 마찰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뭐 소송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 이 퀄컴에서는 무슨 뭐 반도체 업체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칩을 이렇게 또 만든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반도체 이 인수한 네, 그 반도체 업체에서 이 ARM이랑 라이센스 체결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라이센스 체결을 한 게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네, 이 퀄컴에서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ARM에서는 네, 또다시 이 라이센스 체결을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는 전에 있었던 회사랑 라이센스를 체결한 것이지, 네, 퀄컴 너랑 이 라이센스 체결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다시 라이센스 체결을 하자. 네, 또 돈을 더 달라는 그런 소리죠. 라고 했는데 퀄컴이 그거를 계속 이제 쌩깠다고 합니다. 네, 쌩까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 ARM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너네 우리 라이센스 쓰지 못해. 이제 너네 우리 설계로 네, 칩을 만들지 못해. 라고 60일 통보를 이렇게 또 준 거라고 이렇게 또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퀄컴도 주식이 내려가고 네, 그리고 이 ARM도 주식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죽자라는 그런 소리죠. 네, 둘 다 이렇게 또 네, 주식이 내려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ARM이 이렇게 네, 이 60일 라이센스 이제 그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실제로 그 라이센스가 이제 진짜로 네, 떨어지게 된다고, 이제 진짜로 이제 못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퀄컴에서 그 칩을 생산을 하지 못해가지고 칩을 못 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 이 ARM에도 당연히 이 매출에 엄청난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둘 다 별로 좋지가 않다고요. 네, 둘 다 좋지가 않는데, 그런데 이 ARM에서는 네, 체결을 빨리 하라는 그런 소리죠. 네, 아마도 네, 곧 체결을 하지 않을까. 네, 라이센스 피를 조금 더 주고 네, 체결을 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은 벌써 칩을 만들어 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칩이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인수를 한 이 반도체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그 반도체 기업이 원래는 애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엔지니어들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애플에서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M1 칩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애플을 어마무시하게 네, 주식을 이렇게 또 끌어올리는 이 M1 칩을 이렇게 또 개발을 한 그 부서에서 그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만든 반도체 회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반도체 회사에서 칩을 만드는데, 이 ARM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 칩을 만들면서 네, 원래는 서버용으로 초저전력 네, 이 칩을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네, 엄청나게 강력한 전력이 조금 드는 그 칩을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퀄컴이 이렇게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 칩을 더 변경을 해가지고 오라이온이라고 하는 네, 칩도 이렇게 또 만들고, 그리고 이 스냅드래곤 엘리트라고 하는 네, 이 핸드폰에도 들어가는 그 칩으로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성능이 그냥 괴물적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이 M1 칩, 그 성능보다 더 좋게, 아니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칩이 M1 칩보다 더 좋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A18 프로 이 칩도 M1 칩에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성능을 이렇게 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그 칩이 바로 스냅드래곤이 엘리트라고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퀄컴이랑 그리고 이 ARM이랑 좀 이제 많은 마찰이 있긴 있지만, 이제 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라이센스를 잘 이렇게 체결해가지고 칩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 아픈 손가락이 인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인텔이 유럽에서 15년 동안이나 법정 이런 공방을 하고 있었던 게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텔이 이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기게 되면서 이 인텔은 유럽에다가 벌금 한 $1빌리언 정도를 이렇게 또 아낄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정말 다행이지 않나. 지금 인텔이 힘들거든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인텔에 대한 또 굉장히 아픈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인텔이 여기 뉴스에 따른다고 하면은 전에 인텔 CEO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에 인텔 CEO가 인텔에서 이렇게 밀어붙였었다고 하네요. 2005년도쯤에 엔비디아를 20빌리언에 우리가 인수를 하자 라고 인텔에서 그렇게 밀어붙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무산이 됐다고요.
와, 그런데 만약에 인텔이 그때 이 엔비디아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 GPU까지, 이 AMD를 본다고 하면은 이 AMD는 CPU도 생산을 하면서 이 GPU도 같이 이렇게 또 생산을 하거든요. 이 인텔도 그렇게 해야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인텔도 2005년도쯤에 CEO가 밀어붙였었다고 해요. 엔비디아를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도 CPU뿐만이 아니라 GPU도 좀 잘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지 혼자 홀로 열심히 이렇게 또 싸워가면서 잘 되다가 지금은 초대박이 났죠. 그 당시에 2005년도 당시에는 인텔이 엔비디아를 20 빌리언으로 이렇게 또 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엔비디아 시총을 본다고 하면은 3.5 트릴리언 달러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커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텔보다도 훨씬 더 지금 커진 게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인텔이 엔비디아를 인수를 했었다고 하면은 지금 인텔은 어마무시하게 잘 아직까지도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또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인텔이 엔비디아를 인수를 했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을 했을지는 그것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어제 22% 정도 이제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폭등을 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업이익이 뭐 54% 정도 급등을 하는 등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우리 테슬라는 이제 내년 된다고 하면은 매출이 20%에서 뭐 30%까지 이렇게 또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새로운 차들도 이렇게 또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테슬라에서는 뭐 로보택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뭐 출시를 할 것이고 계속해가지고 우리 테슬라는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 주식이 어제 22%나 이렇게 또 성장을 하게 되면서 폭등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불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테슬라에서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에서는 로드스터라고 해가지고 스포츠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포츠카가 이제 파이널라이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 파이널라이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조만간 이 로드스터도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 초가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에서 모델 2라고 해가지고 2만 달러대 이 소형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내놓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내년쯤에는 이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사이버 캡은 아니고 이 로보택시 그거를 이렇게 또 우버 같은 거를 아마도 이제 출시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우버처럼 이 테슬라를 가진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이 우버 같은 그런 앱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풀 셀프 드라이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슈퍼바이징이니까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하거든요.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풀 셀프 드라이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버 서비스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싸게 하면 왜냐면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만 이렇게 뭐 잡아주면은 되기 때문에 풀 셀프 드라이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버 같은 그런 서비스가 이 로보택시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에 이 로보택시 그 서비스가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테슬라는 그 매출을 늘릴 그런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어제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이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투명한 그런 이제 규제가 이렇게 또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제는 한 3% 정도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에다가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뭐 반도체 기업인가 이랬는데 이제는 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또 탈바꿈을 하긴 했죠. 어쨌든 간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의 주식은 어제는 한 10% 정도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 67,000달러 정도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어제는 68,000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랐었는데 오늘은 살짝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이렇게 오른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